요즘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예전엔 화려하고 막 눈에 띄고 그런 얼굴들을 좀 선호하고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많이 했다면, 요즘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별로 특별히 막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뭔지 모르게 세련되고 있어 보이고 고급져 보이고 그런 느낌의 얼굴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얼굴 라인에 관심이 많아서 얼굴 라인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라인 만드는 의사 닥터 권병소입니다. 부자들의 얼굴 특징과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이제 질문이 부자가 뭐 어떤 특징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뭐 돈이 많고 적음을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그보다는 조금 더 우아하고 좀 세련되고 좀 품이 있어 보이는 그런 좀 고급져 보이는 그런 얼굴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예전엔 저희 병원에 올 때 이제 좀 화려하고 막 눈에 띄고 그런 얼굴들을 좀 선호하고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많이 했다면, 요즘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별로 특별히 막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뭔지 모르게 세련되고 있어 보이고 고급져 보이고 그런 느낌의 얼굴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뭔가 이렇게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먼저 얼굴형. 우리가 얼굴의 전체적인 라인이 조금,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얼굴형은 어때요? 보통 사람들한테 어떤 얼굴형 원해요? 어떤 얼굴형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계란형이요, 달걀형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좀 고급져 보이고 우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얼굴형보다는 조금 더 약간은 각진, 윤곽이 보이는, 예를 들어 이제 광대 쪽도 조금 약간 튀어나와 보이고 살짝 볼도 패였다가 옆턱선에서 보면 살짝 각이 좀 져 보이고, 이런 얼굴들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곽수술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막 광대를 치고 막 뼈를 여기를 막 사각턱 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광대를 치고 나면은 여기가 이제 밋밋해지면서 얼굴이 좀 평면적이 돼요. 그리고 여기 윤곽을 치게 되면, 사각턱을 치게 되면 흔히 목과 얼굴의 좀 경계가 사라지죠. 흔히 우리가 개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달걀형 얼굴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지만, 그거보다는 살짝 각이 진 얼굴이 조금 더 좀 성숙하고 고급져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준다, 이런 느낌을 좀 받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약간 고급진 사람들의 얼굴의 특징을 보면은 피부가 굉장히 막 윤기 있고 환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피부가 좋다, 이 뜻은 피부가 막 하얗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뭔가 피부 결, 찌글찌글한 굴곡이라든지 잔주름, 잡티, 뭔가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만드는 그런 굴곡들이 없다는 뜻을 의미하고요. 오히려 저는 톤은 하얀 것보다는 조금 어둡고 약간 그런 얼굴들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얼굴들은 장점이 웬만한 잡티나 기미가 생겨도 별로 눈에 안 띄어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좀 까맣다고 너무 서운하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급진 얼굴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뽑자면 굴곡이 없는 얼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 될수록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요? 관자는 꺼지고 눈밑도 꺼지죠. 그리고 볼도 조금 패이고, 그리고 팔자주름 패이고, 입가에 있는 마리오넷 주름도 패여요. 이게 결국은 다 우리 얼굴에 있는 유지 인대를 따라서 굴곡들이 깊어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땅콩 얼굴이 됐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얼굴이 굴곡이 생기게 되면 어떤 느낌이에요? 좀 없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죠. 물론 거기에 더해서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특징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굴곡이 좀 없는, 매끈한, 선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빵빵하다는 게 아니라, 얼굴이 막 터질 것 같은 빵빵한 게 아니라, 선이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더라도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부드럽게 선이 연결되는 그런 얼굴이 좀 고급지고 우아해 보이고 품이 있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다, 이렇게 간단하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급진 얼굴에서 눈, 코, 입은 중요하지 않나요? 왜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저는 우리 이목구비는 그냥 좀 개성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눈, 어떤 코, 어떤 입이든 너무 조화스럽지 않고 너무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다면, 또는 뭐 대칭성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개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굳이 좀 얘기를 해보자면, 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보일 수 있는 눈은 땡그랗거나 좀 이런
이렇게 올라가는 눈보다는 라인을, 우리가 쌍꺼풀 라인을 인아웃 라인 또는 세미아웃으로 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너무 두껍지 않게 그런 눈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우아해 보일 거고요. 코는 흔히들 우리가 코는 처음부터 매끈하게 올라와서 코끝이 살짝 올라가는 버선코, 이런 코들을 좀 원하세요. 와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코보다는 약간 콧대가 조금 튀어나와 있는 약간 매부리 느낌이 있는 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과한 매부리가 아니고 살짝 매부리가 있고, 코 바로 끝에서 바로 앞쪽이, 거기가 살짝 꺼져 있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러니까 살짝은 굴곡이 있는 그런 코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우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매끈하게 만들어 달라고 많이 오시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런 코들은 약간 인위적이고 수술한 코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입술은 저는 너무 두껍지 않고 너무 또 얇지도 않고 그냥 좀 촉촉한 느낌의 적당한, 그리고 좌우가 대칭인 그런 입술이면 된다. 그래서 눈, 코, 입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급진 얼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관리 방법이나 습관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고급진 얼굴을 갖고 태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인 대부분은 기본 얼굴형 자체가 약간 고급진 얼굴형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각턱도 있고요, 광대도 어느 정도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린 시절에 잠깐 혹해서 윤곽수술을 하고 나서 얼굴형의 변화 때문에 되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고요.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면 뼈 수술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죠. 얼굴형의 변화는 사실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죠? 우리 얼굴이 계속 볼살이 처지면서 늘어지고 점점 더 각이 지고 사각이 돼요. 그래서 고급진 얼굴을 넘어서서 좀 더 사각이 되고 처져버리는 그런 현상, 볼살 처짐과 함께. 그래서 너무너무 과도하게 그런 노화에 의해서 얼굴형이 변하는 그걸 예방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노화의 가장 기본은 볼살이 처진 거거든요. 볼살이 처지면서 광대 아래가 꺼지면서 얼굴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련되기보다는 조금 약간 투박해지고 촌스러운 느낌을 준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볼살이 처지지 않게, 내가 너무 얼굴에 살이 많다면 그 얼굴살이 너무 과도하게 처지지 않게 예방하는 건 중요해요. 지방을 제거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주사로도 조금 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부인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피부가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피부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습, 그리고 자외선 차단.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없죠. 거기에 조금 더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피부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피부 콜라겐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는데, 보통 이제 특히 여성들은 50대 이후에 폐경 직후에 5년 동안 3분의 1이 확 꺼집니다. 그러다가 매년 2%씩 빠져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런 콜라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스킨 부스터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피부에 거름 주고 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피부에 계속 콜라겐을 재생시킬 수 있도록 물 주고 거름 주고, 또 필요하면 고주파 같은 시술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어쨌든 이런 예방과 적절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급진 얼굴의 조건 중에 하나, 굴곡이 있었죠. 그런 굴곡은 기본적으로 주름, 우리가 말하고 움직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주름과 얼굴에 있는 유지인대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페인들, 여기 요런데 페이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굴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얼굴이 너무 갑자기 살이 빠지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조금 더 확 진행되기 때문에 갑자기 살이 빠지는 현상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필요하다면 인대 같은 데를 이제 살짝 받쳐주는 시술들이 좀 도움이 돼요. 그건 이제 보통 가장 흔하게는 히알루론산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지방 이식 같은 걸로 많이 합니다. 그거 하면 너무 부어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채우는 게 아니라 인대가 이렇게 처져서 꺾여 있으면 그 인대 밑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인대를 세워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꺼짐이나 주름들을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만나본 상류층 환자분과 일반 환자분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여기서 이제 어쨌든 상류층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죠. 어쨌든 그분들은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 눈을 어떻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처럼 만들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절대 다른 사람 잘 모르게, 잘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예쁘게 좀 달라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뭔지 모르게 좀 좋아 보이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항상 안전하고 기본에 충실한 시술들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추구하고 있는
있는 방향도 사실은 그거예요. 뭔가 막 티나게 뭔가 막 바뀌는 것보다는 뭐지? 뭔데? 왜 뭐 했는데 뭐가 이렇게 얼굴이 좋아 보이지? 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시술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그런 시술들을 추천을 좀 드리고 있어요. 사실 상류층이다, 고급져 보인다라는 느낌을 주는 건 그 사람의 외모에서도 느껴지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다 알지만 그 사람이 나타내고 있는 뭔지 모르게 과하지 않은 말과 행동,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아름이라는 말은 나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나답다라는 게 아름답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만든다는 뜻은 저는 내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활기찼던 그 시절, 가장 빛났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5년 전, 10년 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금의 젊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화가 오기 전 미리 시술하는 게 좋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 같아요. 모든 일은 우리가 초기에 또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 좋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볼살이 좀 많아요. 볼살이 많아서 자꾸 처진다고 할 때 이거를 미리 조금 처지기 시작했을 때 미리 뭐 주사라든지 또는 가벼운 지방흡입으로 지방을 제거해버리면 처지는 걸 예방해서 나중에는 거의 많이 안 처지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얘가 이제 무거워서 완전 다 처지고 나서는 반면거상까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호미로 막자, 그것도 맞고요. 하지만 미리 너무 선제적으로 우리가 막 과도한 시술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늦지는 않되 최선이 아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나한테 맞는 최소한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적절한 최소한의 시술들은 나중에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하는 건 현명한 판단이죠. 어머니나 딸이 성형수술을 한다고 할 때 말리실 수술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뭐 어떤 수술을 하지 말자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적인 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시술이나 수술들은 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시술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 굳이 과하게 과잉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구나, 또는 이런 시술이나 수술을 할 때는 미리 이런 부작용을 알고 시술을 받아야겠구나 라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어르신들께 제가 잘 안 권해드리는 수술 첫 번째는 트임 수술이에요. 눈 트임 수술. 우리가 뒷트임, 앞트임 이런 수술들 있죠. 보통 눈이 처졌을 때 상안검 수술 같은 거 하러 오셨을 때 원장님 저는 평생 눈 작은 게 고민이에요. 눈 좀 확 틔워주세요. 저 트임 이런 것도 할래요. 이렇게 오시는데 저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눈꺼풀이라는 것들은 요 눈꺼풀, 위아래 눈꺼풀은 쉽게 가면 빨랫줄이에요. 안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인대에 이렇게 인대를 빨래대라고 생각하면 이 빨래대에 걸려있는 빨랫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롱대롱 여기 매달려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빨랫줄은 처지겠죠. 이렇게 안 그래도 처져 있는데 이 빨래대가 꺾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 처져버리죠. 그렇게 되면 이제 눈 밑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흔히 뭐 삼배간, 하얀 흰 눈동자가 보이는 거를 말하죠. 삼배간 또는 뭐 사배간까지 그렇게 돼 보이죠. 또는 눈이 이렇게 뒤집혀서 까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임 수술은 저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한 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우리 어머니라면 권해드리지 않을 수술로는 미니 거상술이에요. 미니 거상술 흉터도 없고 너무너무 좋다고 뭐 광고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왜 그거 반대하세요? 이것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거상술을 필요로 할 정도가 되면 입꼬리가 이렇게 처지면서 얼굴 전체적으로 축이 무너진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근육을 이렇게 당기지 않는 한 사실 피부만 이렇게 당겨서는 의미가 없는데, 미니 거상술이라는 수술은 피부를 절제해서 피부만 당겨주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당기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도로 처지고 오히려 흉터만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상술이라는 수술의 의미는 얼굴에 있는 근육, 스마스층을 잘라서 당겨주고, 그러고 나면 당기고 나니까 남는 피부가 있겠죠. 그 남는 피부만 살짝 절제해서 없애주는 게, 정리해주는 게 사실 거상술이에요. 그래서 미니 거상술은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사실 적절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라면 절대 권하지 않을 수술, 세 번째로 꼽는 거는 입꼬리 수술이에요. 입꼬리 수술 왜요? 입꼬리 올라가고 좋은데, 그쵸? 보통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입꼬리가 처진 원인이 입꼬리만 내려간 게 아니에요. 얼굴 전체 축이 이렇게 근육이 다 내려가니까 입꼬리도 처진 건데, 자, 얼굴은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여기 입꼬리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꼬매서 붙여놨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어색합니까? 조커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흉터도 많이 보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축 자체가 올라가면 입꼬리는 저절로 올라가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입꼬리가 처진 게 고민된다면 사실 거상수술이 적당하죠. 또는 실리프팅이라든지 또는 다른 적극적인 리프팅 수술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죠. 제가 권해드리지 않는 수술, 네 번째로는 보형물 수술이에요. 왜 보형물 여기 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래가고.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보형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콜라겐 부스터라든지 필러같이 그냥 주사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또 그런 아이들의 장점은 보형물처럼 딱딱하지 않고 굉장히 우리 살하고 거의 촉감이 비슷해요. 전혀 이물감이 없거든요. 안전하고 간단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보형물 수술은 우선은 수술이기 때문에 절개가 필요하고, 절개 막 이마 쫙 째야 되고, 그런데 다 째서 들어가야 되고요. 뼈에 들어갔을 때 뼈를 함몰시켜요. 나중에 보형물이 들어간 자리는 뼈가 이렇게 패여 있거든요.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간단하게 안전하게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수술로 어색하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술을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수술은 아니고요. 제가 권해드리지 않는 걸로는 애교 필러가 하나 있어요. 애교 필러 많이들 하잖아요. 펄러는 애교도 생기고 얼마나 좋은데 원장은 자기는 애교가 있으면서 못하게 하네, 그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애교를 하게 되면 눈 밑에 우리가 지방 주머니가 볼록하게 늘어지면 참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부 탄력이 없는 상태에서 애교에 필러를 넣게 되면 볼록하게 늘어지면서 꼭 눈 밑 지방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피부가 탄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쭉 처지면서 굉장히 보기 싫게 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하더라도 아주 살짝, 하는 듯 마는 듯 자연스럽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피부가 어느 정도 탄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또 딸에게 권하지 않는 거, 사실 어머니께 딸에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는데, 좀 젊은 분들한테 젊은 분들이 이런 수술할 때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눈매 교정이에요. 눈매 교정 엄청 많이 하는데, 나 작년에 눈매 교정했는데 뭐 이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이 눈매를 예쁘게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눈매 교정 수술은 안검하수를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검하수 수술이에요. 안검하수 수술인데 왜 눈매 교정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눈매를 예쁘게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그러면 눈매 교정 수술, 안검하수 수술을 언제 하는 것이 좋냐? 눈이 처졌다 그럴 때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눈이 처졌다고 눈매 교정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 안검하수가 있을 때 하는 건데요. 그럼 내가 진짜 안검하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눈이 보통 눈을 다 떴어요. 눈을 다 떠보세요. 근데 눈이 잘 안 떠져요. 이렇게 눈이 안 떠졌을 때 우리가 안검하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90% 이상은 눈꺼풀에 피부가 처진 거예요. 안검하수라는 건 눈 뜨는 힘 자체가, 눈을 뜨는 근육으로 눈을 떠야 되는데 눈 뜨는 근육 자체가 약할 때를 안검하수라고 불러요. 자, 거울을 보시고요. 눈을, 이마가 아니라 이마를 꽉 누르세요. 안 움직여요. 이 상태에서 눈을 최대한 떠보세요. 눈이 잘 안 떠져요. 눈이 거의 안 떠집니다. 그럴 때, 자, 눈꺼풀을 살짝 위로 올려보세요. 이러면 눈이 잘 떠진다. 그렇다면 이건 안검하수가 아니에요. 눈 뜨는 근육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자, 눈을 떠보세요 그랬어요. 눈을 떴는데, 눈을 떠요. 이렇게 뜨시는 분들 있죠. 눈을 분명히 떴는데. 이런 분들 어때요? 눈을 이렇게 올려줘도 눈이 안 떠지죠? 자, 이거는 눈 뜨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눈 뜨는 근육을 직접 당겨주는 안검하수 수술이 필요해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대충은 눈 자체를 뜨는 힘이 약한지, 또는 눈썹을 살짝 이렇게 피부를 당겨보니까 눈이 잘 떠졌는지를 구별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인중축소술. 인중축소술 하면 어려 보이고 좋은
좋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실까? 네, 인중추수는 굉장히 좋은 수술이에요. 하지만 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서 이제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인데요. 사실 특히 젊은 분들은 충분히 인중을 이렇게 올리는 운동만으로도 인중을 많이 짧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운동을 하시라고 운동을 알려드리고 운동을 계속 실천하실 수 있도록 격려를 해드려요. 그리고 내가 인중이 길어 보인다고 할 때 의외로 입술이 얇아서 인중이 길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또 입술에 살짝 주사로 필러만 조금 넣어줘도 인중이 굉장히 짧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보다는 그렇게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럼 그때 수술해도 늦지 않다. 제가 또 추천드리지 않은 수술 세 번째는 이마거상술입니다. 왜? 이 이마거상술 정말 요즘 많이 하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렇죠? 무조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마거상술의 원래 진정한 목적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가 주름이 생겨요. 이마 자체가 처져서 이렇게 가로주름이 미간 쪽에 생겼을 때 여기를 펴주는 게 이마거상술의 주된 목적입니다. 눈이 처졌다고 이마거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 이마거상을 하면 효과가 좋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마거상을 하게 되면 많이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가 강하게 당겨지면서 눈하고 눈썹 사이가 멀어지면 좀 맹해 보이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고요. 금방 도로 다시 복원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눈이 처졌다면 눈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수술은 이제 윤곽수술인데요. 윤곽수술 무조건 하지 말라 그건 절대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정말 뼈가 얼굴이 커 보이는 원인이라면 윤곽수술은 정말 좋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지방 또는 근육 또는 늘어진 피부를 살짝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라인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광대를 쳐서 생기는 팔자 늘어짐, 여기 사각턱을 뼈를 쳐서 생기는 볼살 처짐 같은 부작용을 생각해서라도 윤곽수술은 내가 꼭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좋다. 그보다는 먼저 처진 지방이 있거나 또는 근육이 많이 만져진다면 그런 경우는 지방이나 근육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많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아, 내가 이게 지방인지 근육인지 사실 이걸 구분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조개 수술인데요. 보조개 있으면 예쁜데 왜 반대하실까? 그쵸? 보조개 젊은 사람들이 하면 정말 예쁘고 귀엽고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나이가 들어서는 보조개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엔 흉터가 됩니다. 보조개가 생기는 그 중심으로 이렇게 길게 굉장히 깊은 흉터가 생겨서 나중에 굉장히 보기 싫은 주름이 돼요. 그래서 나중을 생각하면 하지 않았으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려봤어요. 중장년 세대가 많이 하는 시술 종류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아마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게 하는 시술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일 것 같아요. 우리가 노화의 3요소라고 하거든요. 노화의 3요소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처짐, 두 번째 꺼짐, 그리고 주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처짐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이에요. 얼굴에 무거운 지방이 있는 경우에 중력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죠. 처짐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처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지기 시작한 늘어진 이런 지방들, 이런 볼살을 빼자는 게 아니라 이런 늘어진 팔자 위의 지방, 입꼬리 위쪽에 있는 지방, 이런 턱 밑에 있는 지방, 이런 늘어진 지방들의 볼륨을 좀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간단하게는 지방을 분해하는 지방 분해 주사, 저희 병원은 엔팅 주사 같은 것들, 또는 지방을 간단하게 바늘구멍을 뽑아낼 수 있는 달걀 수술 같은 그런 지방을 제거할 수 있는 수술들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꺼짐. 나이가 들면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죠? 이런들이 푹 주저앉죠. 주름 여기 꺼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유지 인대가 있는 부분들이 꺼지게 되는데 그런 꺼진 부위들은 인대가 나이가 들면서 처지면서 푹 패이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런 인대들을 밑에서 받쳐주는 시술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통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채우는 게 아니라 인대를 강화시켜주고 받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이렇게 걱정하듯이 티나고 그러진 않아요. 세 번째로 잔주름이나 미간에 있는 깊은 주름 같은 주름들인데요. 이런 주름들은 물론 표정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노화에 의한 콜라겐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변화들이기 때문에 우선 과도한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톡스를 예방적으로 맞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콜라겐을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습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정말 중요하고요. 또 조금 떨어진 콜라겐을 계속 보충하기 위해서는 스킨 부스터를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 정도는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